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장중에도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혼란스러운 시장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봉추 선생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분석 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고점에서 29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다가 또 저점에서 25포인트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장중에 등락의 폭이 상당히 컸었죠. 상당히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습은 역시 어떤 그 대형주의 흐름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제 강한 반등세를 보였었죠. S&P 500과 나스닥이 역사상 최고점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흐름에 비하면은 상당히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제 어떤 그 과매수에 의한 후유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모습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역시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적당히 버티는 흐름 그리고 조금 강한 흐름을 보이면은 강한 상승세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면서 코스닥은 적당히 대응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종목의 흐름도 괜찮았었죠.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대형주의 흐름의 차이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는 대형주가 약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대형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런 흐름을 보였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급이 좋지 못했어요. 오늘은 외국인들의 특히 선물 매도가 강하게 나왔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장중에 7,600 계약 이상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중 흐름으로는 상당히 그 강한 매수였었죠. 그러면서 선물 지수가 장중에 5포인트 이상 반등이 나왔었죠.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장중에 외국인들이 11,135계약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은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굉장히 그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지수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기는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지수의 어떤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주 흐름이 지수의 흐름을 만든 모습입니다.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초반에는 대형주가 상당히 약했어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약한 흐름이었었는데 장 중반 이후에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은 모습으로 바뀌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흐름에서 역시 어떤 역할을 했던 게 중국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시장이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8천 계약이 넘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강하게 반등했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반등이 나올 때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의 어떤 역할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형주의 흐름 그리고 또 중국 시장의 흐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이나 이런 거에는 특별한 어떤 흐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따라서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대형주들이 강했습니다. 특히 제약업종이 강했기 때문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제약이 많고요. 그리고 제약이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수가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어우러진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수의 어떤 흐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흐름인데요. 최근의 전반적인 흐름, 수급의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의 변화를 보면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지수가 꺾이는 흐름이 나오는 동안에 개인들이 매수하고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도하는 흐름 그리고 개인이 코스피와 선물에서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수급의 트렌드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은 지수가 강하게 반등세를 유지하기는 좀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점에 계속 머물러 있을수록 현재 상태가 계속 무거워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크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봉추 선생님, 내일 저희가 근로자의 날로 증시도 휴장인데요. 내일 모레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가능해 보일까요? 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흐름은 역시 미국 시장의 어떤 그 결과에 의해서 시작이나 이런 움직임은 나오겠죠. 그런데 추세적인 흐름의 어떤 그런 포인트가 좀 바뀐 그런 상황이에요. 최근에 그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수급의 흐름 자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개인이 다시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강한 흐름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동안의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해외 증시의 흐름보다 현재 약한 흐름입니다. 어느 정도 따라갈 수는 있어도 그보다 더 강한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최근 수급의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2200선 위에서 코스피가 버티는 흐름이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온다고 하면은 그랬을 때는 적당히 그냥 매매를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다시 최근 고점인 2250선을 돌파하는 그 정도 흐름까지는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작고 현재는 하락하면은 또 크기가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고점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